형은 살면서 정말 이 사람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조심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 좀 질문이 구체적이지가 않고 범위가 넓어서 정확히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뭐 건드리지 말자, 그런 말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왠지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기고, 몸도 누가 봐도 운동한 몸이고 눈빛이 무섭고 문신 있고, 누가 봐도 건드리는 순간에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정반대. 이렇게 생기신 분들은 오히려 별로 위험하지 않았어요. 진짜 무섭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성격 순하고 잘 참고, 좀 외형으로 보기 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지컬, 힘, 뭐 괴팍한 성격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참고 참으면서 쌓이고 있는 원기욕이 진짜 위험하다. 넷플릭스의 트리거 드라마 한번 보세요. 전 재밌게 봤는데,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분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누구한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어도 좀 현실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참고 살다가 이 총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응징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영상 댓글들을 보면 가장 많은 댓글들이 뭐 사이다다, 통쾌하다, 그래 저게 맞는 거지 라는 공감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복수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억누르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방송에서 어떤 교도관분이 나오셔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반불구로 만들어서 감옥에 오시는 사람 중에 좀 건달 같은 흉악한 인간도 있고 인생 막장에 또라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런 살인이나 특수폭행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이웃같이 생긴 착하고 조용한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온다. 교도소에서 소심하고 화도 못 내고 그런 분들인데 사람을 죽이고 왔대.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화를 참고 살다가 폭발해서 사고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약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잘 참는 성격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 착한 분들의 참고 참으면서 쌓이는 이 원기욕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한 이유는, 그 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폭발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그런 문제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적절하게 분출하는 분들은 그렇게 위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쌓일 때마다 파파파파 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부당하다 싶으면 부당하다고 적절하게 싸우고,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찍어 누르면 네가 뭔데 하면서 반항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고를 안 칩니다. 왜냐? 쌓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뭘 하든 간에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 견디는 한계점.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가벼운 역기를 반복해서 들면은 처음에는 별로 힘들지 않다가 이게 근육의 데미지가 쌓이고 쌓이면은 언젠가는 몸이 터져버리듯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분노와 울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원기욕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힘은 초인적이라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갈 만한 에너지가 나와요. 현명한 분들은 그 원기욕을 없애기 위해서 일 끝나고 러닝한다든가 헬스한다든가 격투기를 한다든가 그 에너지를 없애버리는데, 그걸 못하는 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원기욕이 터져버린다. 근데 정말 착한 분들은 그 원기욕이 생겨도 상대방에게 던지지 못하고 이걸 자신에게 던져버려요. 그게 바로 자살이 되는 거고 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처음에 보면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취업 준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학원 다니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청년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분노가 쌓이고 있냐면, 뭔가 사회적인 질서를 안 지키고 매너를 안 지키는 인간들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이 있어요. 뭐 한 예로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서 있는데도 양보도 안 하고 앉아있는 남자에게 좋은 말로 임산부에게 양보할 것을 제안하지만 돌아오는 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원기욕이 쌓이고, 고시원에 공용 냉장고에 있던 엄마가 해준 반찬을 훔쳐먹는 인간들을 보고 또 쌓이고, 조용히 해야 할 시간에도 웃고 떠들면서 시끄럽게 하는 다른 고시원 사람들에게 또 분노를 느끼고, 또 이것을 제지시키지 않는 고시원 총무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방문 열어놓고 시끄럽게 게임하면서 담배를 피는 인간에게도 분노를 느끼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해서 결국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파파파파 쏜 다음에 내 반찬 먹은 놈 누구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내 반찬 때문에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반찬으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임산부 배려석에 누가 앉아있고 임산부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고시원에서 반찬 훔쳐 먹으면 에이씨 어떤 놈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사회 질서를 안 지키고 매너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고 싶게 만들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게 뭐 그렇게까지 분노가 쌓일 일인가 싶은데도, 그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큼의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거다. 만약에 탈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야 이 대머리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최소한의 매너,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호프집에서 서빙 알바할 때 일인데, 전 개인적으로 누가 진상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타격이 없거든요. 저는 알바를 하러 온 순간부터 이미 그 순간부터 내 자아는 없어지고 그냥 여기에 직원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진상을 부리고 화나게 하는 사람을 봐도 그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니폼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받는 게 없었는데, 근데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떤 형은 달랐어요. 서빙하러 갔다가 진상한테 이상한 이야기 듣고 쓸데없는 트집 잡히고, 근데 그런 일 당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손 벌벌벌 떨고 물 마시면서 밖에서 진정을 시키고 와야 겨우 일할 수 있는 그런 소심한 성격의 형이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진상을 부리면 정말 왜 그러세요, 하지 마요 진짜, 알바생이 만만해요, 나도 귀한 자바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능글능글하게 할 말 더 하다 보니까 나도 별 스트레스가 없고, 그 손님도 그런가? 미안해 하면서 술 따라주면서 좋게 끝나기도 했는데, 제 경험상 술집에서 진상 부리는 분들은 그냥 조금만 비위 맞춰주면은 거의 다 풀어지지, 거기에다 대고 더 세게 나가버리면 싸움 나거든요. 근데 그 형은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그 모든 진상들의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격을 받고 이렇게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항상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서 그 형을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로, 야 여기 말보로 하나, 근데 가게에서는 말보로가 없었고 디스밖에 안 팔았거든요. 야 그럼 나가서 말보로 레드 하나 사와 하면서 10,000원짜리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근데 그 형의 표정을 보니까 평소랑 너무 달라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달려가서 제가 사올게요, 이 거스름돈 팁 맞죠? 너가 사오려고? 그래 잔돈 너 가져 하면서 그 형을 보더니, 알바가 좀 저렇게 싹싹한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오길래 아이고 그만 좀 하세요 하고 제가 그 형 데리고 나왔어요. 형 신경 쓰지 마요, 뭐 저런 진상들 한둘이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전 호프집 근처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서 돌아오고 있는데 가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경찰들도 오고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그 담배 사오라고 했던 그 손님의 머리를 500cc 잔으로 내려쳐버리고 그 손님은 머리에 피 철철 넘치면서 기절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랑 사장님이랑 다른 목격자 손님들이랑 경찰서 가서 목격 진술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형이 평소에 참고 참던 게 있었는데 마침 그 한계점에서 그 손님이 반말로 담배 사오라고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트리거가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차크하고 화도 못 내는 형이었는데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아무리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든 후배든 서비스직을 하는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만만해 보인다고 막 선 넘어서 막대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누구를 혼내더라도 남 안 보는 데서 그냥 일적으로만 혼내야지,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머리를 툭툭 친다든가 벨트를 막 잡는다든가, 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 대리로 썩고 있는 거야, 누가 지잡대 아니랄까봐, 이래서 고졸들은 뽑으면 안 된다니까, 이러지는 말란 얘기예요. 최소한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감독님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친구 사이였던 A와 B씨가 술집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의 동기는 자기를 무직이라고 무시하는 발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류의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뭐 저런 걸로 사람을 죽이냐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잘 지내고 있다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살인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그 친구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쌓인 게 있었는데, 그 백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뜩이나 자기가 무직인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고 화가 치밀던 상황에서, 근데 그 친구가 야 임마 네가 그러니까 백수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말 들으니까 자기만의 트리거가 터져버린 사건인 거죠. 이런 일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절대로 누구의 자존심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외모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다짜고짜 무시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꾸준하게 한 건 없지만 이것저것 배운 게 많이 있거든요. 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같이 짜잘하게 배운 게 많이 있는데, 정말 놀랍고 신기했던 건 외모도 무섭고 실제로도 강한 분들이지만 진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센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운동을 배우다 보면 금방 실감하는 게 있는데, 와 이런 걸 안 배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센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겸손해지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공손하게 되는 그런 게 생겨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피지컬을 떠나서 강해 보이는 얼굴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와 저분이다, 저분은 정말 센 분이다 라는 느낌이 확 왔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운서 임성훈 님이세요. 검색해보니까 역시나 오랫동안 복싱과 무에타이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로 못할 그 아우라, 이 외형만 봐서는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 뭔가 모를 아우라.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아우라도 운동을 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는데 운동을 안 한 분들은 또 이런 걸 못 느껴요.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 복싱 배울 때 일이었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매사에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약간 좀 나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몸무게가 90kg가 넘었었고 한창 헬스할 때라서 몸도 좋았는데, 이 복싱 배울 때도 자신감이 좀 있었죠. 딱 3개월 정도 배우니까 또 자신감이 한창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관장님을 비롯한 다른 관원들이 저를 귀엽게 보고 있다는 걸. 이건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분과 스파링을 하게 되었는데,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키도 작으시고 몸무게도 별로 안 나가 보이시던 그분과 가볍게 스파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깔봤었어요. 제가 몸이 더 크니까. 제가 당시에는 못 느꼈었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제가 좀 건방져 보였나 봐요.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다가 오른쪽 옆구리를 팍 맞았는데, 근데 그분은 세게 친 것도 아니었어. 그냥 툭 친 느낌인데 갑자기 하늘이 막 노래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이게 엎드리지도 못해. 너무 아파서 하다가 이렇게 부축받고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까지 나간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형만 봐서는 절대
절대 알지 못해요, 그 강함을. 그냥 평범한 아저씨니까. 그때 제가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조심히 살아야겠다. 세상에는 이런 인자강들이 많이 있구나. 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도장에 다니고 있는 관원 중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센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제가 작년에 친하게 지내던 격투기 관장님 그 도장 가서 운동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때에는 이런 격투기를 배우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MMA를 진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생긴 건 다들 이렇게 뿔테 안경 쓰고 머리도 단정하고 몸도 말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딱 안경 벗고 스파링 시작하면은 어우씨 뭐야, 아까 나한테 인사한 그 순딩하네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 단단하고 강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순딩순딩한 친구들인데, 와,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숨은 고수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좀 덩치가 있고 뭐 성격이 있다고 해서 뭐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는 애들 골라서 괴롭히는 친구들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요. 언제 한번 진짜 제대로 임자 만나서 죽도록 맞고 개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모든 학교마다 특히 남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복싱이든 MMA든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세상에는 센 분들이 진짜 많이 있구나를 일찍부터 알게 된다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진짓들, 폭력, 깽판, 시비, 진상짓들은 많이 없어질 텐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한마디, 약해 보인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정말 죽는 수가 있다.